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민채아입니다. 자, 이 보험이라는 건요, 보장의 종류가 많다고 무조건 다 좋은 보험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내게 필요한 보장이 정확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게 좋은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보험을 직접 가입하신 분들의 보장을 함께 열어보고 내 보험 괜찮은지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특히나 유병자분들을 위한 질병 후유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는 뇌, 심혈관 질환의 보장들 소개해드릴 거니까 평소에 궁금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팠을 때 입원을 하게 되면 꼭 필요로 하게 되는 게 간병인이죠. 그런데 간병인을 부르는 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인 히마플랜 ABC 시간에는 이 간병인 보험 똑똑하게 선택하기를 주제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간병인 보험들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부족한 보장 챙겨가시고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2번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채팅창도 열려 있거든요. 서울경제TV 유튜브 통해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솔직히요, 내 증권만 보고 있으시면 잘 모르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강의 시간에 다른 사람의 보험 증권 한번 열어보고 보장을 잘 받은 사례, 보장을 아쉽게도 못 받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증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정훈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것은요. 여러분들께서도 갖고 계신 보험 증권, 그 보험 증권을 분석해서 그 안에 있는 보상 사례를 통해서 제대로 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요.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인데요. 이게 유병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보험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60세 여자분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평소에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고혈압약 아니더라도 현재 당뇨병약 또는 고지혈증약을 복용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죠. 이분은 약을 복용하시기 때문에 2년 전에 유병자 간편심사 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특히 그중에서도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장에 2천만 원 보장되는 거 한 건이 있으셨던 거예요. 자, 근데 이분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난소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위해서 난소 양쪽을 전절제술을 했어요. 난소암을 진단받고 절제까지 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후유장애에서 2천만 원에서 상당 부분이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부분은 이분께서는 보험회사에 보장보험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 결과는 면책이 나왔어요. 면책. 왜 그럼 면책이 나왔을까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질병 후유장애도 혹시 80% 이상 후유장애라면 같이 한번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 후유 장애 그러면 3에서 100%까지 넓게 이제 장애율이 나오는데요. 대체로 질병 후유 장애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암과 같은 치료를 위한 수술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요. 자, 위암이 걸려서 위암 절제를 했다 그러면 30에서 50% 장애율이 나옵니다. 대장암이 걸려서 절제를 했다 그러면 50% 장애율이 나옵니다. 췌장암인 경우에는 췌장암 치료를 위해서 절제를 하면 30에서 50 질병 후유 장애율이 나와요.
그리고 간암인 경우 4분의 3을 절제했다 그러면 50% 장애율이 나옵니다. 사례에서처럼 남성 진단을 받고 난소 양쪽을 절제했을 때는 50% 장애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적인 어떤 거동이 안 된다든지 하는 요양 등급과 관련된 등급을 받으면 10에서 30%의 질병 후유 장애율이 나옵니다. 살아가면서 암으로 인한 이런 치료를 위해서 장애율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거동이 불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살아가면서 디스크로 인해서 치료받고 그러면 10에서 20%의 질병 후유 장애율도 나오고요. 또 65세 이후 분들이 많이 하시는 수술 중에 하나가 인공관절 수술이에요. 한쪽당 20% 장애율이 나와서 양쪽을 다 한다 그러면 40% 후유 장애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치매 같은 경우 중동도 치매가 보통 CDR 척도 2점입니다. 그러면 10% 장애율이 나오고요. 중증 치매인 경우에는 CDR 척도 3점이라서 60% 장애율이 나와요. 자, 어디에도 80%가 쉽지는 않죠. 근데 사례부는 80% 이상 질병 후유 장애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면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병자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질병 후유 장애 보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치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오는데 질병 후유 장애가 3에서 100%가 왜 좋으냐면 이건 무한 반복이에요. 네. 진단비나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처럼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병 후유 장애가 발생된다면 발생될 때마다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질병 후유 장애 3에서 100%는 이게 치매보험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 인공관절 보험도 되는 거고, 디스크 보험도 될 수 있는 거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병 후유 장애 3에서 100%가 그동안은 건강체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지금 유병자,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도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이 나왔습니다. 자, 2021년 4월 이후와 4월 이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4월 이전에는 질병 후유 장애 3에서 100%를 유병자분들은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면책이었어요. 사례처럼. 오로지 될 수 있는 건 80% 이상 후유 장애만 되어 있을 때 80% 이상 후유 장애 대표적인 게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면 100% 후유 장애 나와요. 이런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추천드리는 보장 보험을 가입하시면 5%에서 50%, 60%, 75% 신장 투석으로 하게 되면 질병 후유 장애 75% 발생률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 유병자라도 이 플랜을 가입하시면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험료는 얼마가 될까 궁금하시죠? 네, 유병자인데 질병 후유 장애 3에서 100%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걸로 20년 납, 20년 갱신, 45세가 남자가 8,400원, 여자가 1,200원, 55세가 남자가 1,400원, 여성분이 14,400원, 65세가 남자가 18,500원, 여자가 16,800원이면 가입이 되세요. 무려 7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50세까지는 3천만 원까지, 51에서 59세는 64세까지는 2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65에서 70세는 1,000만 원까지도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보험료가 2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2만 원이면 70세, 65세 이상 분들도 다 질병 후유 장애를 유병자라도 가입할 수가 있다라는 추천 플랜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과연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보험 중에는 뇌혈관 질환 보장이 되는지 아니면 뇌출혈인지 뇌졸중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분은 67세 여성분인데요. 이분은 뇌출혈 진단비 2천만 원짜리 하나, 그다음 뇌출혈 진단비 1,000만 원짜리 하나, 총 2개를 가입하셨어요. 그래서 나름 뇌와 관련된 부분은 난 보장이 준비되어 있어라고 하셨는데요. 이분이 미세먼지가 심했던 겨울철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자꾸 여러 번 쓰러지기를 반복하셔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병원 갔더니 출혈을 동반하지 않는 뇌계획증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동하시거나 이러는 데 있어서 거동이 좀 불편한 후유증이 생깁니다. 근데 여하튼 이분은 뇌출혈 진단비 2천만 원, 그다음에 1,000만 원짜리를 가입하셨기 때문에 뇌경색증 진단 받으시고 이거를 보험금 청구를 했어요. 근데 보상 결과는 면책이 나왔습니다. 자, 왜 면책이 나왔느냐? 자, 이분은 뇌출혈 보장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진단은 뭐예요? 뇌경색증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뇌출혈보다 큰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니 이 보험에서는 보상되는 게 없는 거죠. 근데 똑같은 사례, 유사한 사례인데 제가 컨설팅에서 보험 가입하신 분은 뇌혈관 진단비를 가입을 시켰습니다. 1,000만 원대를 가입시켰고요. 뇌혈관에서는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을 다 포함한 되니까 1,000만 원을 다 받으셨습니다. 자, 왜 그런지 다시 한번 표를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뇌와 관련된 질환은요, 가장 작은 범위가 뇌출혈이에요. 사례에서처럼 뇌출혈은 가장 적은 전체 뇌 환자 중에 9.7%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뇌경색을 포함한 부분이 뇌졸중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게 뇌혈관 질환이에요. 그래서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까지도 내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뇌혈관 질환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사례에서처럼 면책이 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사례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요, 남자분이세요. 65세 남자분인데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1,000만 원짜리 2개, 그다음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로 1,000만 원짜리 하나, 나름 진단비와 수술비를 같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분은 가입하고 보니까 6개월 전부터 가슴에 통증이 일어나서 보니까 협심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꾸준히 계속 하셨는데 어느 날 불규칙적으로 심장이 뛰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이러면서 실신이 돼서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 가서 어떤 진단을 받았냐면 발작성 빅맥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예. 심장질환인 것 같은데 협심증보다도 뭔가 큰 범위 같죠. 그래서 이분은 이 빅맥 질환을 받고서 치료받으신 게 뭐냐면 전국 도자절제술이라는 시술을 받으셨어요. 여하튼 심장과 관련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도 있고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도 있으니까 충분히 보상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 보상 청구 결과는 면책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보험도 여기에 해당됐다면 이런 사례였을 때 과연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러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전국 도자 절제술을 받았고 진단 코드는 I47이라는 걸로 받았어요. 발작성 빈맥이었습니다. 자, 이분은 급성심근경색증과 허혈성 심장질환 요거를 보장해 주는 걸 했는데 협심증 진단도 받았고 빈맥에다가 수술도 했는데 면책이다. 그런데 제가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심혈관 질환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끔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례였을 때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보장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라는 부분을 좀 표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심장질환은요, 가장 작은 범위가 급성심근경색증이에요. 이게 한 9.9%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사례에서처럼 가슴에 뭐가 송곳을 꼭 찌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바로 협심증인데요. 이 협심증은 급성심근경색증 범위가 아닌 이거보다 큰 허혈성 심장질환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작성 빈맥에 대한 수술을 받았죠. 네, 그 수술은 또 허혈성보다도 큰 범위를 해야 돼요. 심장질환에 있어야만 여기서 부정맥이라든지 그다음에 심부전을 수술했을 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도 좀 설명은 드리겠지만 빈맥, 빨리 뛰는 거, 서맥, 천천히 심장이 뛰는 거,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뛰는 심방세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 가지는요. 급성심근경색증보다도 커야 되고 허혈성 심장 질환보다도 큰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어야만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에서도 그렇게 나름 했는데도 보장 준비하셨는데도 보장 못 받는 이유가 이 부분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예, 심장 질환이 있어야 된다. 자,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를 갖고 있었는데도 안 된 이유는 뭐라고요? 예, 부정맥, 심장 판막, 심부전은 허혈성도 면책이다. 이거보다 큰 심장 질환을 갖고 있어야만 돼요. 자, 전체 심장 질환 중에 허혈성 범위는 55.8%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44.2%가 기타 심장인데요. 기타 심장의 대표적인 게 심부전, 기타 심장 판막, 부정맥입니다. 특히 이것들은 노화로 인한, 심장도 나이가 들면 노화가 와요. 그로 인한 게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 판막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전체 심장 질환 환자의 44.2%입니다. 허혈성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심장 질환을 갖고 있어야만 이 범위 내에만 보상이 되는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유병자분들이 특히 이 부분이 주의를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유병자분들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 판막 수술 시에도 보장받는 거 1,000만 원 했을 때 20년 갱신형은 여성 50세가 19,000원, 남성이 32,000원. 60세가 여성이 37,000원, 남성은 66,000원이면 되고요. 난 갱신형 싫어. 비갱신이 좋아. 그러면 대략 20년 납 90세 만기로 했을 때 여성 50세가 32,000원, 남성 50세가 51,000원이면 되고요. 60세인 경우 여성은 41,000원, 남성은 69,990원이면 이렇게 각각 1,000만 원씩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부정맥 진단비, 심부전 진단비, 기타 심장 판막 진단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까지는 들어보셨을 건데요. 자, 건강하신 분이라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그러면 부정맥 진단비, 심부전 진단비, 기타 심장 판막 진단비를 준비했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심혈관 질환 1, 심혈관 질환 진단비 2 이렇게 나누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서 준비가 가능한데요. 특히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 정지인 경우도 진단받았을 때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뇌혈관 허혈성은 한 번 받고 끝나는데 이건 각각 보장이 돼요. 그래서 한 번은 경증이 오고 한 번은 중증이 왔다 그러면 각각 보장이 되는 그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뇌혈관에 있어서도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서 각각 가입이 되고 각각 따로따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이 건강체분들에게는 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례에서처럼 이분은 처음에는 심부전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봤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심부전이 왔어요. 그러면 심부전 진단비 한 번 받고 허혈성을 한 번 받고 끝나겠죠. 그럼 두 번째 10개월 뒤에 급성심근경색증이 왔다 그러면 이거는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컨설팅에서 가입하신 이분은 심혈관 1과 2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각각 하나는 경증, 하나는 중증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보장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럼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 보장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하시는 게 더 바람직할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자, 보험료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비싸지도 않습니다. 자, 뇌혈관 질환 1 1,000만 원, 2 1,000만 원, 각각 1,000만 원이 가능한 거예요. 각 1,000만 원이 되고요. 허혈성도 보면 이 이제 심혈관이겠죠. 심혈관 진단비 1 1,000만 원, 2 1,000만 원, 각각 1,000만 원씩이 되고요.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1,000만 원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20년 갱신형이면 50세가 17,000원, 34,000원이면 돼요. 그리고 60세가 33,000원, 64,000원이면 되고요. 비갱신으로 한다 그러면
50세가 31,000원, 55,000원, 60세가 38,000원, 71,000원이면 각각 받을 수 있는 보장 준비가 된다. 그래서 2대 질환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한 보장이 가능한 플랜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보험은 앞에 사례에서도 여러 개 들은 분도 있는데요. 많이 들었다고 해서 완벽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뭐가 빠져 있는 걸 여러 개 들어 있으면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요. 자, 유병자도 질병후유장에 3에서 100% 가입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오늘 처음 사례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뇌혈관 질환이 있어야만 가장 큰 뇌와 관련된 보장이 된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그다음 심장에 있어서는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판막과 관련된 수술 시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심혈관 질환 수술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건강체인 경우에는 부정맥 진단비, 심부전 진단비, 기타 심장판막 진단비까지도 나오는 경증과 중증으로 분리해서 가입하고 각각 보장받을 수 있는 2대 질환 플랜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가 몸을 동안 쓰게 되죠. 그러다 보면 뭐 고장이라는 게 날 수밖에 없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조금씩 고장이 날 때마다 받고 또 받을 수 있어서 건강하신 분들은 무조건 가장 빨리 가입을 원하시는 질병후유장의 3에서 100% 보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게 바로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지금 유병자분들 증권 열어보시면 아마 이 보험이 있으셔도 80에서 100%, 즉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만 받을 수 있는 보장일 텐데 최초로 지금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3에서 100% 질병 후유장애 보험, 거기에다가 뇌와 심장 쪽도 그래요. 보장이 있는데도 못 받는 사례 혹은 리모델링을 잘 하셔가지고 최신 보험으로 보장을 잘 받은 사례까지 지금 보시고 아, 내가 옛날 증권을 그냥 묵혀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실감이 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전화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아래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3153-2662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110번으로 지금 바로바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궁금증들 해결해 가시면 좋겠고요. 자, 현종훈 전문가님께 지금 문자가 또 들어와서 제가 대신 좀 여쭤볼게요. 뒷자리 1010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으로 2대 혈관 질환의 진단비가 좀 나눠진 증권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이게 경증과 중증, 그러니까 1, 2로 진단비가 나눠져 있던데 가입 금액을 똑같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족력이나 중요도에 따라서 이걸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지랑 나중에 추가할 수 있는지를 좀 궁금해하시는데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네.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심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을 경증과 중증으로 분리해서 가입이 가능하고 각각 보장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경증보다는 나는 중증에 조금 더 보장 금액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최대 2배까지 경증보다 중증을 더 높게 가입하시는 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한번 가입하고 나면 1인 한 건밖에 가입이 안 되는 거라서 나중에 뭘 추가한다든지 이러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예 가입하실 때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셔서 적정하게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추가는 어려우니까 처음에 가입하실 때부터 이렇게 중증일 때 나는 진단비 더 크게 가져가고 싶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200님께서 저도 오늘의 좀 강의의 하이라이트라고 느꼈던 질병 후유장애 보장 궁금증이 있다고 하시네요. 자, 오늘 말씀해 주신 유병자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 처음 보는데 기존에 있었던 건강체 분들이 가입하시는 질병 후유장애랑 보장이 같은 물어봐 주셨는데 그리고 또 이것도 건강체도 그럼 가입할 수 있는 거냐 하시는데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건 이제 건강체 분보다는 이제 유병자분들이 그동안 가입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바로 질병 후유장애 3에서 5%였거든요. 기존의 유병자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라고 하는 건 80% 이상만 사례처럼 가입이 가능했다 보니까 이거는 보장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잘해야 50% 이상 질병 후유장애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3에서 79%까지도 넓게 확장된 질병 후유장애가 유병자분들에게도 생겼다라는 점이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굳이 유병자용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유병자분들도 이번에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입하시는 게 좋고 있고요. 보장 어떤 되는 부분은 또 동일한데 유병자분들이 가입할 수 없었던 기회를 이번에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건강하신 분들은 선택의 범위가 넓죠. 그런데 오늘 특징적으로 그동안 절대 안 됐던 유병자분들이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바로 잡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현정훈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시간 함께 자, 여러분들 이왕 매달 보험료 내시는 거 보장받기 까다롭고 또 보험 조금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말고요. 최신 보험 중에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보장받기 쉽고 그리고 보장 범위 넓은 보험들로 리모델링 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 연락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자, 오늘 플랜 ABC 주제는요, 바로 똑똑하게 간병인 보험 선택하기라고 합니다. 자, 궁금하셨다면은 전화, 문자 번호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저에게 연락 주시면 내가 원하는 보험 찾아가실 수 있겠고요. 자, 오늘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이숙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참 요즘 1인 가구, 뭐 네,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네, 맞습니다. 그냥 나이가 있으신데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네. 뭐 그뿐만 아니라 가족이 있는데도 막상 입원을 하면은 각자의 스케줄 때문에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간병인이 참 필요하다라고 네, 느끼지만 어때요? 네, 요즘 실질적으로 네. 1인 1가구로 해가지고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특히 또 결혼도 안 하시고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뭐 나이 드신 노인분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 많으신데, 정말 걱정하는 게 간병인에 대한 네. 부담인데, 실질적으로 아플 때, 그런데 간병인 이 보험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필요성은 알지만 준비하기를 조금 많이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오늘 조금 이 보험을 아시게 되면은 조금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간병인 보험이 아무리 비싸도 저는 개인적으로 간병인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네, 네. 하루만 불러도 막 10만 원 가까운 돈이 나오는 걸 보고 놀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요즘 간병인 네. 보험에 대한 인기가 좀 높아지고 있나요? 네, 그렇죠. 는 간병인을 실질적으로 부르게 될 경우에는 예. 사실 10만 원, 20만 원을 그렇게 부르는 부분으로 뭐 많이 이제 이용하시는 부분이 아니고요. 네. 정말 우리 척추 환자라든지,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장기 간병을 했을 경우에 실손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입돼 계시기 때문에 병원비에 대한 부분은 보상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병원비를
받았을 경우에 간병인에 대한 부분의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그 부분이 하고 있는데 한 달에 그 간병인에 대한 부담 금액이 250만에서 300만 원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간병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준비는 하고 싶지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해보시고 좀 더 보장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셔서 준비를 하신다라면 좀 더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부분도 한번 보시고 준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해보험회사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간병인 현물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네, 간병인을 이렇게 보내주는 지원 부분으로 보장이 되고 있는데 만일에 48시간 이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렇게 신청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뭐 간병인에 대한 부분이 지원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40,000원까지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으로 지금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라면 3년 갱신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병인 현물 지원 서비스를 48시간 이전에 꼭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간병인 보장 특약 같은 경우에는 납입 면제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갱신 보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3년 갱신에 대한 보험료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납입 면제 적용까지 되는 지금 신버전으로 나온 간병인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250만 원 넘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네네. 이제 치료비 같은 게 아니라 온전히 그쵸. 그냥 돌보는 간병인이 매달 좀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됐을 때 드는 금액이잖아요. 네네. 좋습니다. 간병인이 이제 그 보험사에서 찾아오는 그런 보험은 저도 들어봤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좀 청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솔직히 했거든요. 네네. 그런 보험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보험 없이 실제로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부르게 됐을 때 얼마나 들까 비용을 좀 볼까요? 비용을 제가 한번 예시표를 네. 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비용이 들지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하루에 얼마 정도 드는지 예측만 할 뿐이지 그 부분에 정말 간병인을 쓰신 분들의 가족분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일반 병동으로 봤을 때 입원료하고 사전 간병비를 봤을 때 9만 원 정도 예측되는 병원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용보다는 조금 더 물가 상승률 적용해서 더 오른다고 10만 원 이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즘은 간호, 간병, 통합병동이 더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입원료해서 22,340원 정도 납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간호, 간병, 통합병원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일당제로 10,000원, 20,000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사실 간병인을 쓰지 않으면 그 부분의 보장 부분이 굉장히 최소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버전 같은 경우에는 간호, 간병, 통합병동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보장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장 폭이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정말 우리가 실제로 불렀을 때 10만 원 가까이 드는 게 많네요. 네네. 9만 원대가 나온다고 하니까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간병인을 내가 부른 다음에 네네. 그냥 청구를 해가지고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주 좀 유용하니까요. 네네. 정확하게 보험을 좀 알게요. 일단 갱신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보험에 대해서 이제 예. 어떤 부분으로 준비하면 조금 더 꼼꼼한지 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간병인 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용 일당을 보면 지금 제가 업계 유일 20년 갱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년 갱신이라면 똑같은 갱신인데 뭐가 달라요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3년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은 지금 뭐 위험률로 보나 보험료 그 부분의 갱신 보험료로 봤을 경우에는 정말 불안한 갱신 보험료를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20년 동안 동일한 보험료로 지금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간병인을 사용했을 경우에 내가 원하는 간병인을 썼을 경우에 개인이 원하는 간병인을 썼을 경우에 영수증을 청구해서 그 간병인에 대한 부분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전 신청 없이 첫날부터 간병인을 사용해서 그 병원에서 지원받는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는 1일 1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만일에 내가 7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 지급받는 부분만 이제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1일 3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체로는 3만 원이지만 유병력자 보험도 간병인을 가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병력자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에 갔을 경우에도 2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간호간병통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 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들 필요한 보험이라고 하지만 갱신보험료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망설이고 있는데 20년 동안 보험료 부담 없이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에 여기에서 또 보험료 납입 면제까지 적용이 되고 계세요. 그렇다면 보험료 납입 면제를 한번 보신다라면 예. 일반 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뇌졸중, 급성신경경색 그리고 질병상의 80% 후유장애일 경우에 우리가 20년 납입 면제 아닌 100세까지 납입 면제 기능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 지금 이번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50% 이 부분만 지금 먼저 단점으로 보장이 되는 부분이지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지금 간병인 보험보다 장점을 많이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은 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한번 예시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료를 보시면은 표준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상해 입원 간병인 같은 경우에 10만 원하고 지금 질병 입원 간병인 10만 원하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간병인 지금 요양병원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까지 다 했을 경우에 40대 기준으로 표준체 남자일 경우에는 보험료가 10,000원 안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1,000원 정도에서 조금 나오고 있는데 최저 보험료가 19,000원이다 보니까 이 최저 보험료를 맞추다 여기에 뇌혈관이라든지 혈성 보장까지 플러스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사의 부분하고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와, 정말 저렴하네요. 지금 이게 네네. 40대 기준으로 10,000원 초반대고 네네. 50, 60대로 넘어가도 정말 그렇죠. 3, 4만 원? 또 안 되는 금액이에요. 지금 네. 2만 원대, 뭐 10,000원대 이러고 있는데 유병자분들은 이게 가입이 될까요? 네, 가입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네. 65세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60대 사실 넘어가면 이 간병인 보험을 네.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60세 기준으로 봤을 때 20년 갱신이라면 80세까지 안정적인 보험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병력자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똑같은 보장으로 일당을 10만 원까지 보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양병원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표준체보다 조금 만 원씩 축소된 부분은 있으십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비교해 본다라면 40대 기준으로 했을 때 15,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발생해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2만 원 정도의 보험료로 보장을 하는데 여기에 최저 보험료는 2만 원 정도로 가입하기 때문에 뭐 다른 부분에 보장을 넣지 않아도 최저 보험료 2만 원으로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간병인에 대해서 부모님의 간병인 보험을 많이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60대 기준의 보험료를 본다라면 유병력자 분들 또한 뭐 좀 저렴한 보험료를 갖고 가실 수가 있는데요. 20년 갱신이라는 큰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타사보다 훨씬 더 저렴한 보험료를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보험료도 강점이었습니다. 일단 이 간병인 보험에도 현물보험, 저희가 네, 기존에 알던 네. 보험사 자체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보험이랑요. 우리가 만나본 건 이제 일당으로 아예 받아버리는 네, 거잖아요.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간병인 보험을 지금 도표로 한번 비교해 드리면은 지금 여기에 추천 플랜하고 지금 뭐 다른 회사하고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갱신 주기가 20년 갱신하고 3년 갱신. 타사는 지금 A사, B사는 3년 갱신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 면제가 적용이 되는 간병인 보험은 어느 보험회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천 플랜은 납입 면제가 적용이 되고요. 여기서 100세까지 납입 면제가 적용이 된다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간병인 신청 같은 경우에는 사전 신청 없이 간병인을 사용 바로 가능했을 경우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장금액 같은 경우에는 병원 등급별로 차등 정액 지급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고 보장 한도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80일 기준으로 있는데 지금 A사, B사는 통합해서 180일이지만 지금 추천 플랜은 여기에 보시면은 병원 등급별로 180일 한도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큰 장점으로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감액 기간을 봤을 경우에 이 부분만 지금 1년 이내에 50% 보장되는 부분이 이 차이점을 한번 있을 뿐이지 이 나머지의 20년 갱신이라든지 1인 나비연제 기능을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로 간병인을 준비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 보험사별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보드리겠습니다. 예. 표준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천 플랜은 뭐 9,000원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만 최저 보험료라는 게 각 보험회사별로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갱신보험료에 대한 부분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조금 안정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갈 수 있고요. 그리고 55세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경우하고 지금 60세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경우에만 보더라도 20년 갱신을 본다라면 좀 더 안정적인 보험료로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병력자 플랜을 본다라면 지금 여기에 간병인 플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험료 추천 플랜하고 A사, B사하고 보험료 차이가 크게 많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시청자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55세 남성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보험료 기준 자체가 추천 플랜이나 A사가 동일하게 지금 보험료가 나오는데 갱신 보험료로 따지고 본다라면 굉장히 추천 플랜이 보험료 자체가 저렴하게 나온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천 플랜으로 보시면 유병력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저렴한 보험료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갱신 주기 자체도 20년이라서 네, 참 네. 부담이 없는데 보험료로만 그냥 매달 비교를 해도 네, 저렴했거든요. 네, 결국 네. 오늘의 원픽은 이제 일당으로 받는 걸 텐데 최종적으로 왜 좋은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사실 혹시 장기 간병 시 가족분들이 누군가 하나는 일단은 간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같은 현대 시대에 간병을 하기보다는 간병인을 고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간병인으로 많이 고용을 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비용 부담이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서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3년 갱신이라는 보험료는 이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준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일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20년 갱신을 이뤄준 분이 큰 장점이고 그리고 60대 기준으로 봤을 때 80세까지도 갱신 보험료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험료 납입 면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보험료 차이가 크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간병인을 쓸 수 있다는 부분, 현무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48시간 이전에 신청을 해야 되지만 거기서 나오는 분을 또 꼭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내가 원하는 간병이라든지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거기 병원에서 지원 쓸 수 있다라는 이 부분도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간병 통합 서비스 병원에 내가 이용했을 경우에도 사용 일당을 2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도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꼭 비교 한번 해보시면은 시청자님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 보험료가 19,000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다 보면 간병인이 꼭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간병인 한 번 부르고 10만 원씩 내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매달 1만 원에서 2만 원? 내가 유병자라도 아무리 비싸도 한 3, 4만 원 내고 여러분들 편하게 내가 원하는 간병인 부르시고 보장을 좀 일당 10만 원씩 가져가시는 게 나을까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 지금도 간병인을 부르는 비용은 계속해서 좀 비싸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찾아보시면 원래 이건 갱신밖에 없는데 3년 갱신이 아니라
20년 갱신, 그러니까 20년 동안 보험료가 오를 걱정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마음 편하게 연락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숙기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문자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고민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하나 확인해 볼게요. 4407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린이 보험에 가입한 게 30세 만기인데 제가 지금 27살입니다. 뭐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그런데 방송에 나온 심혈관 질환 원투 진단비랑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이거 혹시 어린이 보험에서도 보장이 가능한지 보완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현종훈 전문가님, 어린이 보험 이런 나이대 보장 추가 가능할까요? 네, 그 예전에 이제 어린이 보험은 앞에 강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심장과 관련된 보장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이렇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갖고 있는다면 사례에 나왔던 부정맥이나 심부전이나 기타 심장 판막과 관련된 진단이나 수술 시에 보장을 못 받겠지요. 근데 최근에 5월부터 일부 회사가 이 심혈관 질환 원투를 어린이 보험에도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보험사 걸로 만약에 상담을 받으신다면 앞에 나왔던 보장과 동일하게 어린이 보험에도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기존보다도 훨씬 넓어지겠죠. 부정맥이나 심부전, 기타 심장 질환과 관련된 진단 시에도 진단비를 할 경우에는 또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가입이 가능하니까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에서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건강체일 때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건강할 때 역시 보험은 가입을 준비하시는 게 이제 필요하고 이제 만 30세 만기 때 27살이라고 하셨으니까 또 어린이 보험은 만 30세까지 어린이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으셔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부터 잠깐 열렸다고 합니다. 날 선물 같아요. 어린이 보험 안에서도 5월 달부터 일시적으로 이 원투 진단비, 그러니까 경증 진단비, 중증 진단비 따로따로 추가할 수 있고 수술비까지 넓게 가져갈 수 있는 플랜 지금 열려 있다고 하니까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자녀 보험 문의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4239님께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가족력으로 친정 아버지 뇌졸중 치료력이 있으시다고 하고 친정 어머님이 심장 스텐트 삽입술 이 치료력이 있어. 이분도 심뇌혈관 질환 2대 보장 추가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이숙기 전문가님, 가족력이 있으면 좀 걱정 많이 되실 텐데 어떻게 해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그 말씀하신 대로 심장 내에 가족 치료력이 있었다면 다른 분들보다 심뇌혈관 쪽으로 경증, 중증 그리고 각각 보장해주는 뇌혈관 진단비, 심뇌혈관 진단비를 함께 준비하시는 게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심뇌혈관 준비하실 때 부정맥, 심부전증 오늘 저희가 강의한 심막 수술까지 간혈, 비간혈 수술까지 보장되는 차등 없이 동일한 보장 금액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 진단비 원투 부정맥 심부정 진단비 심폐소생술까지 해서 심정지 진단비로 보장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5대 기관 질병 수술비를 추가하시면 뇌혈관 그리고 심장, 간, 폐, 신장까지 수술 시 보장이 가능한 부분이시 때문에 이렇게 오늘 강의한 내용을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2대 질환, 가족력 특히 무섭고 요즘은 젊은 분들도 참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보장 더 크게, 보장 범위 넓게, 보장 크게 받을 수 있는 보험들 지금 열려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4313님께서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뇨 전 단계 검진 결과표 다고 합니다. 자, 제가 그런데 당뇨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고 당뇨 진단비 일시금으로 받는 보험 가입을 원하신대요. 자, 이렇게 건강검진이 딱 나왔는데 당뇨 전 단계로 나와서 불안하실 것 같기도 한데 현종훈 전문가님, 이런 분이 당뇨 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뭔가 당뇨병 걸린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건데요. 네. 정말 이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뇨 단계가 아닌 전 단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당뇨라고 하면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일 때가 이제 당뇨라는 진단을 의사가 처방하고 그에 따른 약 처방을 하죠.
인데요. 전 단계라고 하면 6.5보다는 낮은 단계예요. 보통 당화혈색소 5.7에서 6.5 그 사이에 있을 때 전 단계라고 이제 진단이 나오거든요. 이런 분들이 진짜 당뇨보험을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 또 빨리 해야 되냐면 당뇨보험은 가입하고 바로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1년은 지나야 보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빨리 가입해서 1년 동안은 잘 또 관리를 하시고, 물론 계속해서 당뇨가 진행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당뇨보험은 바로 보장이 되지 않고 1년이라는 경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특히 전 단계에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당뇨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겠고요. 문의하셨던 것처럼 당뇨 6.5부터 일시금으로 500만 원 받는 그런 플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오늘 강의에도 나왔던 질병 후유장애를 추가로 같이 준비하시면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질병 후유장애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거와 같이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뇨 전 단계 진단받은 분도 당뇨보험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2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전화 주셔가지고 당뇨 걱정이신 분들 상담 받아보시는 거 좋겠네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보험 플랜 19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하시기 바랍니다.